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우리 금융부채 쪽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금융부채는 기본적으로 삼각형 원가로 이제 후속 추정하는 게 일반적인데, 후속 추정하지 않는 금융부채를 이제 기준서에서 이제 우리가 나열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첫 번째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부채니까 당연히 이제 말 그대로 공정가치를 하는 거죠. 수적으로 공정가치를 하는 거고.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지속적 간접적법에 적용되는 경우 생기는 금융부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형식은 제거인데 실제로 따져보니까 제거가 아니더라. 그럴 때는 이제 거기에 맞는 걸 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융보증계약. 금융보증계약은 뭡니까? 금융보증계약은 우리가 이제 금융 보증을 해준 거잖아. 보증을 해줬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보증을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보증해준 데가 디폴트가 날 수가 있잖아요. 채무 불이행이 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채무 불이행은 확률이잖아, 확률. 채무 불이행은 확률이기 때문에 발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당연히 공정가치로 하는 겁니다. 실제로 저는 계산하기 좀 어려운 거고. 그다음에 시장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로 대출을 하기로 한 약정도 이제 공정가치로 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우리는 투자 자산 쪽 사이드에서 하는 겁니다. 5번에서 이제 우리 사업결합에서 취득자가 하는 조건부 대가, 조건부 대가니까 당연히 이제 우리가 공정가치로 측정을 하겠죠. 그러니까 확률 개념, 이 삼각형 원가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금으로 이제 확정된 거예요. 픽스가 된 거기 때문에 우리 현금으로 있고 유효자료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이제 유효자법으로 쭉쭉 하면 되는데, 이런 것들은 픽스가 안 된 거잖아요. 이게 우리 현금으로 픽스 안 됐으니까 당연히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공정가치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우리가 핵에서. 이렇게 이제 기본 개념을 알고 넘어가시면 이런 걸 접근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해결을 할 때는 이런 큰 개념, 기본 개념, 이 기본 개념이 개념 체계에 있는 거예요. 개념이에요. 그래서 개념 체계에서 했던 방법이 이제 원래 취득원가, 공정가치 원가법, 이런 현행원가 이런 것들의 개념이 나와 있고, 언제 현행원가를 쓰고 언제 공정가치 쓰고 이런 게 앞에 나옵니다. 그럼 그런 것들을 이런 후속 기준서에서는 다 끌고 와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새로운 것처럼 이렇게 보일 수가 있는데, 실제로는 개념체계 쪽에서 이제 큰 그림이 다 있는 거고, 해당 조건에 맞게 이제 꼭 맞춘 겁니다.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하는 단기 손익 공정가치 측정은, 우리가 이제 단기 매매 금융부채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를 측정하고 단기 손익한다. 우리가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것도 크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이제 단기 손익으로 가냐, 그다음에 이제 기타 부가세로 가냐.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단기 손익으로 가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머릿속에 알고 계시면 예외가 아니니까 그냥 가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양도가 이제 완전히 이제 제거되지 않은 조건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양도 자산 전체를 계속 인식하고 수치한 대가는 금융부채로 인식한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금융부채로 계속 인식하는 겁니다. 특이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다음에 얘는 또 다른 건데, 이제 우리가 이제 어정쩡한 거죠.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거죠. 이게 완전히 제거한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완전히 내 것도 아니고, 그냥 어정쩡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의 이제 상품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만 부채로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것도 이제 우리가 이제 보시면 양도자 부담하는 의무를 반영해서 측정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쉬운 건 아니죠. 실제로 많은 지속적으로 가능한 정도로 이제 체크를 해야 되니까 이거를 자세히 나오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삼각형 원가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금융보증계약도 이제 우리 금융부채에 해당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공정가치로 인식을 합니다. 금융보증계약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알 수가 없죠. 디폴트가 났는지 안 났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공정가치로 당연히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아까 말씀한 것처럼 넘어가면 될 것 같고, 얘는 참고적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얘는 네, 금융부채는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요거 이제 금융자산 쪽하고 우리 좀 다른 부분이 있잖아요. 금융자산 쪽하고. 근데 금융부채는 재분류하지 않는다. 이런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네, 금융부채 제거는 당연히 이제 우리가 이행을 해야지, 의무이기 때문에 이행을 해야지 제거를 하는 겁니다. 이행은 소멸화와 제3자의 양도한 금융부채, 장부금까지 집합한 대가를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이제 우리 장부 금액이 있고 공정가치로 이제 거래됐으니까 것들은 우리가 이제 당기손익으로 인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채무상품 교환의 계약조건 변경을 금융부채의 소멸로 회계 처리하면 발생한 원가나 수수료는 금융부채의 소멸에 따른 손익의 일부로 인식한다. 일반적인 회계 처리는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채 조기 상환을 보면 사채 조기 상환 시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공정가치로 그 상환 금액은 상환 현재의 공정가치며 그 상환일의 유효이자로 할인한 현재 가치다. 이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우리가 잔고 금액에 있는 거는 우리가 그 발행 당시에 유효이자로 계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팔거나 다시 취득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기 상환하거나 뭔가 이제 그 거래를 할 때는 그 거래 일자에 유효이자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래 일자 유효이자라고 우리가 이제 발행했을 때 유효이자를 당연히 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차이가 생기고 그에 따른 손익을 인식하는 겁니다. 요게 이제 그런 의미를 얘기해 준 거예요. 상환일의 유효이자라고 장부금액 이게 발행했을 때 유효이자니까 서로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사채 손익이 발생할 수 있다. 거의 일반적으로 다 생깁니다. 발생할 수 있다가 아니고 거의 생깁니다. 상환 우선주는 뭐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이제 금융 부채로 한다는 거고, 이건 그 앞에는 큰 틀에서 얘기해 준 거고 뒷부분 이제 좀 상세하게 얘기해 준 겁니다. 근데 상환 우선주는 뭐 우리 형식 아까 얘기한 것처럼 형식이 아니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계약상 의무가 있고 그다음에 금융자산으로 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채 성격에 있어서 금융부채를 분류한다. 우리가 이제 오늘 이제 주된 개념으로 이제 전환사채를 보겠습니다. 전환사채. 전환사채는 이제 뭐 아시겠지만 전환사채는 이제 액션을 하면 전환사채가 이제 이렇게 이제 자본으로 이제 변경되는 겁니다. 변경되는 거고, 신주 인수권부 사채는 그대로 가는 거예요. 사채는 그대로 가는데 여기 하나 더 붙여서 그 자본을 인수할 권리. 그래서 얘를 행사하느냐가 있는 거예요. 이건 좀 다른 거예요. 전환사채 말 의미로 사채가 자본으로 전환되는 겁니다. 그게 전환사채고, 신수인수권부 사채는 신수인수권이 하나 붙은 거예요. 이게 북이에요. 북이 첨부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신수인수권이 갖고 있는 사채인 거고, 이 사채는 전환될 수 있는 사채, 말 그대로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조금 다릅니다. 이게 그래서 전환사채가 이제 그 전환이 되면 부채에 있던 항목이 자본으로 가니까 부채 비율이 이제 낮아지죠. 그러니까 기존 주주 입장에서 이제 부채 비율이 낮아지는 게 있습니다. 부채 비율이 낮아지고 기존에 이제 이자 비용이 있던 게 더 이상 안 나가니까 당기손익도 올라가겠죠. 올라가는데 문제가 뭐냐면 주식이 이제 발행되니까 유통 주식수가 발행되잖아요. 그러면 그 회사에 대한 그 일주당 가치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희석화된다 표현을 쓰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부채 비율도 좋아지고 그 당기손익도 좋아지지만 희석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효과가 주식 시장에서는 어떻게 이게 표현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고 주가가 떨어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신수인수권부 사채는 이제 신수인수권부 사채를 행사하면 사채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사채는 그대로 있고 우리가 이제 이 사채는 그대로 있고 신수권부 사채에 따라서 이제 현금이 들어오고 자본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도 이제 자본이 증가하기 때문에 부채 비율은 좀 좋아질 텐데 전환사채만큼 부채 비율은 좋아지진 않겠죠. 그 다음에 그 이자 비용도 약간 좀 바뀌지 하는데 이쪽만큼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큰 신주인수권부 사채는 실제로
많이 그 실무에서 많이 발행하지는 않아요. 얘는 크게 발행하지 않고 그 우리 전환사채 쪽에서 그 이건 많이 발행합니다. 뭐 수시로 뭐 코스닥 있는 회사들, 그다음에 코스피 있는 회사들도 많이 발행합니다. 왜냐면 증자는 그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기존 주주 많잖아요. 불특정 다수에 있는 주주한테 이제 골고루 다 주기 때문에 부담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대주주한테도 부담이 되고, 그래서 그 대주주가 돈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증자하는 것보다도 전환사채 같은 일부 이제 투자자를 끌어들여서 우리가 나중에 그 자본을 주는 이런 케이스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전환권 같은 이런 그 조건은 그 우리가 이제 처음 발행할 때 얼마에 그 전환 가격이라고 그러는데, 전환 가격하고 수량이 있어요. 수량이 이제 확정되면 자본으로 보는 거고, 확정되지 않으면 금융부채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전환사채 교과서에 나오는 거는 대부분 다 이제 확정된 기준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간단히 보겠습니다. 이것들은. 그 다음에 그 개념이 또 여러분들이 정확히 아셔야 될 게 복합금융상품이라는 게 있습니다. 복합금융상품은 그 여기 나온 것처럼 이제 부채 유수하고 자본이 있는 게 이제 복합금융상품입니다. 복합금융상품. 그래서 그 발행자 입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발행자 입장에서 부채도 있고 자본도 있으면 복합금융상품인 거고, 근데 아까 같이 전환권이 이제 부채 성격이 있다. 그러면 걔는 이제 복합금융상품은 아닌 거예요. 이런 개념이 이제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전환사채를 보면, 전환사채는 이제 우리가 사채인데 전환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현금을 받고 전환권 대가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전환권 조정이 있고, 요런 걸 합니다. 요런 걸 하는데, 우리가 이제 실제로 이제 그러면 전환사채 금액은 얼마고 발행금 전환권 대가는 얼마냐고 이런 걸로 결정하는 거예요. 결정하는데 그 실제 제가 이제 그 사채는 발행 금액이 이제 결정이 되는 겁니다. 발행 금액이 무조건 결정되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전환사채는 얼마고, 전환권 대가는 얼마고, 얘는 뭐 전환사채, 거기 전환권 대가, 그러면 1 더하기 2 해서 3. 이게 아니고 얘가 먼저 결정됩니다. 얘가 먼저 결정되고 그 다음에 사채를 우리가 이제 하는 거예요. 사채 금액을 평가를 해요. 사채 금액은 어떻게 하냐? 사채 금액을 평가할 때는 이게 전환권 대가가 없는 그 사채를 이제 시장에서 조사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환권 대가 없이 발행했다면 사채가 얼마일까? 그걸 조사를 하는 거예요. 2번이 결정되는 겁니다. 2번이 결정되고 1번 빼기 2번이 한 번으로 이렇게 플러그인으로 그 우리가 조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자본으로 이제 그 전환권 대가가 자본으로 됐을 때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전환권 대가가 이제 부채다 그러면 여전히 1번이 발행 금액은 여전히 1번이 제일 먼저 되는 거예요. 1번이 먼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채하고 전환권 대가를 할 때 이제 이 전환권 대가를 계산합니다. 이제 기준서상에 부채로 되면 이제 1109번을 적용받고, 1109번 상에는 전환권 대가를 우리가 블랙솔저 모형이라든지 뭐 이런 그 재무관리에서 이제 하는 것도 있잖아요. 재무관리에서 옵션 모형 뭐 하여튼 뭐 그런 모형을 이용해서 얘를 구해요. 얘를 구한 다음에 그다음에 사채를 구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그 구하는 방법이 달라요. 자본으로 인식할 때 여러분들이 그 교과서에서 흔히 보던 방식으로 발행 금액이 결정되고, 그 다음에 전환권이 없을 때는 얼마의 사채를 발행했을까, 이게 2번인 거고, 그 다음에 얘가 플러그인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환권 대가가 이제 부채 성격이라면 얘를 블랙솔저나 뭐 이런 이항 같은 그쪽에서 파생상품 구하듯이 이쪽에 구하고, 얘가 이제 플러그인이 되는 거예요. 요게 다른 겁니다. 여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이제 시험 문제가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이제 복합금융 상품의 최초 장부 금액을 부채 요소와 자본 요소로 배분하는 경우 복합금융 상품 전체의 공정가치에서 별도로 결정된 부채 요소의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자본 요소에 배분한다. 이게 그 말이에요. 말은 되게 어렵게 써 있는데 별도로 배분된 그 부채 요소라는 금액이 전원권이 없을 때 일반 사채에 했을 때 얼마에 발행했을까? 금액을 남은 거고 나머지 금액을 자본 요소에 배분한다. 플러그인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인 거고 저산 사채 발행과 관련된 거래 원가는 배분된 금액에 비례해서 부채 요소와 자본 요소로 배분한다. 그러니까 저산 사채의 그 발행 금액이 있고 마찬가지로 이제 거래 원가 부대 비용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얘네들은 여기에 그 부채 요소와 자본 요소로 배분한다는 걸로 되어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교과서라 이것까지는 문제에 나오지 않아요. 계산하는 문제는 뭐 지저분해지니까 굳이 그까지 나올 필요 없고 개념은 뭐 아실 필요가 있겠죠. 네, 전환권을 행사할 때도 마찬가지로 전환 상품의 부채소와 자본의 단초 분류를 수정하지 않는다.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처음에 이제 그 군용부채 분류할 때 재분류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전환사채 전환시 회계처에는 발행자는 부채를 제거하고 그러니까 사채를 제거하겠죠. 사채를 제거하고 자본을 인식한다. 자본 인식 붙인다. 이렇게 이게 끝난 건데 실제로는 그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보시면 이제 부채를 제거하고 자본을 인식하니까 그 얘기는 이제 뭐 대체를 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손익이 안 나와요. 손익이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얘기는 장부 금액으로 인식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채의 장부 금액 있잖아요. 사채의 장부 금액으로 인식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최초 인식점의 자본 요소는 자본의 다른 항목으로 대체됐지만 계속하여 자본으로 유지된다. 만기점의 전환 사채의 전환에 따라 인식할 손익은 없다. 이건 또 뭐냐면 최초 우리 인식점 자본 요소 우리가 전환권 대가라고 흔히 표현하잖아요. 전환권 대가가 여기 자본 쪽에 있을 거예요. 자본 쪽에 있으면 우리가 전환되면 얘도 이제 바뀌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바뀌어지는데 이거는 얘도 자본이고 자본이 없어지고 또 다른 자본 계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의 다른 항목으로 대체될 수 있지만 대체 안 해도 된다는 의미죠. 대체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그 자본으로 그대로 유지된다. 그러니까 어차피 자본이기 때문에 네가 뭐 계정 재분류 하든 뭐 말든 뭐 이건 회사에서 선택을 하라는 겁니다. 어떤 회사들을 보면 이 전환권 대가가 전환이 다 끝났는데도 전환사채란 계정 과목이 다 없는데도 전환권 대가 금액이 그대로 남아있는 회사들도 있어요. 이런 회사들은 뭐 굳이 회계 처리를 안 하는 거죠. 만기 시점에 똑같이 전환사채 전환에 따라서 인식할 그 손익은 없다. 이 얘기는 우리가 장부 금액으로 그 사채의 장부 금액으로 우리가 전환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회계 이론상으로 우리가 이제 어떤 금액으로 전환할까가 항상 중요합니다. 그게 중요하고 때로는 장부 금액, 때로는 공정가치 금액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전환 사채이기 때문에 실제 그러니까 시장에서 거래소라든지 이런 시장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거래되는 금액이 있잖아요. 거래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우리 주식의 공정가치고 그래서 그 금액 공정가치로 공정가치로 전환되는 회계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공정가치하고 이제 전환사채 장부금액이 당연히 다르기 때문에 이런 차익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차익이 생기면 장부금액으로 하면은 차익이 당연히 안 생길 거고 그냥 공정가치라는 차익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차익이 생기면 얘를 단기손익으로 인식할 거냐 아니면 단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을 거냐 이것도 결정해야죠. 단기손익으로 인식할 거냐 아니면 자본으로 바로 갈 거냐 이런 식으로 이제 회계 처리가 크게 하나, 둘, 세 가지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현재 기준서는 차액을 인식하지 않는다는 거고 그 얘기는 장부금액을 우리가 전환해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전환시 발행주시수는 우리 계약서 당연히 그거를 하면 되는 거고 전환간주일은 전환간주일도 우리가 되어 있어요. 전환간주일도 보통 배당의
그 우리가 보시면 뭐 실무적인 얘기인데, 우리가 이제 배당을 주려면은 주주 명부 폐쇄를 해야 됩니다. 주주 명부 폐쇄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주주 폐부 폐쇄일은 회계연도 만료보다 하루 이상 앞선 날에 합니다. 미리 합니다. 그 계산을 하기 때문에. 또 그 무슨 말이냐면, 이게 우리가 전환 간주일이 보통 12월 30일을 하고, 그 이전에 이제 주주 명부 폐쇄일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환 간주일이 기말이라면 주주 명부 폐쇄일 후에 주식이 발행된 것을 보기 때문에 전환된 연도에 대해서는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무슨 말이냐면 12월 30일 날 전환됐잖아요, 나는. 그렇기 때문에 주주 폐부 맹세일 시점에서 난 주주 명부에 나는 들어가 있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환된 연도에 대해서는 배당을 지급하지 않는 거예요. 배당 우리 전환을 받은 사람한테는. 반면에 이제 전환 간주일이 이제 기초라면 해당 연도 초에 주식을 발행한 것으로 간주함으로 전환된 연도에 대해서 배당금을 지급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실무적인 이슈 때문에 기초로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최초의 전환권이 변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기 상환이나 그 재매입으로 만기 전에 전환권이 소멸되는 경우, 조기 상환하거나 재매입하기 위해서 지급한 대가와 거래원가를 거래 발생 시에 부채유사 자본에서 배부한다. 이건 뭐 처음에 했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거래원가는 항상 우리가 이제 부채유사와 자본유가 있으면 배분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지급한 대가와 거래 대가를 강요소득을 배분하는 발행된 시점에 발행된 강요소득이 이거 똑같은 거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 된다. 특별한 거 없습니다. 유도 전환도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전환 사채를 조기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서 조련 그 전환 비율을 제시하거나 하는 경우가 있어요. 조건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조건을 변경하면 우리 당연히 차이가 나오겠죠. 차이가 나면 우리가 요거는 손익으로 인식한다 하는 겁니다. 이거는 실제 앞에 유도 변경하고 앞에 그 조기 상환하고 재매입은 우리 기준서 보시면 그 1032호 기준서 보시면 그 실무 사례가 있습니다. 실무 사례가 있으니까 그걸 한번 보시는 게 좋습니다. 신주 인수권부 사채는 크게 이제 전환 사채하고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다를 바 없고,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환 사채는 말 그대로 사채가 자본으로 전환되는 거고, 신주 인수권부 사채는 이 신주 인수권이라는 게 그 부과된 거예요. 부과돼서 우리가 이제 그 사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채하고 이제 신주 인수권이 분리돼서 이제 거래되는 거가 있고, 분리형이 있고 비분리형이 있어요. 비분리형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비분리형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이제 예전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분리형이 문제된 적이 있었잖아요. 그게 예전에 이제 사채에 요거를 발행했는데 분리형으로 발행하니까 분리형 받은 사람이 다 포기한 거예요. 다 포기하니까 누가 가져갑니까? 포기 안 한 사람이 가져가는 거죠. 근데 포기 안 한 사람이 대주주하고 뭐 이런 그런 이해관계. 그래서 이제 이런 다 아시겠지만 뭐 상속하고 증여하고 그런 게 이제 써먹은 거예요. 요거를 예전에. 그래가지고 이 분리형을 많이 막은 거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제 비분리형으로 되어 있고, 이 자체가 그리고 신주인수권부 자체가 잘 사용되지 않습니다. 이 정도 아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의 이제 특강의 목적은 제 이제 논문이 이제 주된 목적입니다. 그래서 빨리 이거는 이제 틱하게 넘어가겠습니다. 그 복합계약이란 이거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실무에서 이거 물어보신 분이 있더라고요. 복합계약이 있고 복합 그런 상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헷갈리시는데, 그러니까 계약은 말 그대로 이제 계약이라는 거 양쪽 당사자가 있는 거잖아요. 얘는 그러니까 투자자, 발행자 양쪽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 아까 전환사채도 계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큰 개념인 거예요. 계약 우리가 복합계약이라는 거는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그런 계약이라든지 신주인수권부 발행계약, 이게 다 계약인 겁니다. 근데 복합금융 상품은 우리가 이제 우리 금융 상품인데 부채하고
자본 성격이 같이 있는 게 복합금융 상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는 뭐냐면 발행자 입장에서 사용되는 단어예요. 복합금융 상품은 부채와 자본이 있는 게 복합금융 상품이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전환사채를 했는데 그 자본 성격이 없이는 전환사채도 있잖아요. 그런 거는 복합금융 상품이라고 부르면은 엄밀한 의미에서 틀린 거예요. 이건 자본 성격이 있는 부채와 자본 성격이 있는 것만 복합금융 상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거는 제 보기에는 공인회사 2차장도 진짜 좀 난이도 좀 어려운 문제로 하면 아마 많은 분들이 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복합계약이랑 이제 주계약, 우리가 이제 사채죠. 주계약을 하면서 주계 현금으로 바꾸는 파생상품이 내재된 금융 상품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채를 발행할 수 있고 주식이 발행할 수 있는 전환사채라든지 신주금 사채가 다 복합계약이 되는 거예요. 복합계약은 금융상품에 포함된 계약 속성을 기반으로 정의되므로 금융상품의 발행자, 투자자에게 모두 적용되는 개념이다. 반면 복합금융상품은 하나의 금융상품에 부채와 자본의 성격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그래서 부채와 자본은 금융상품 발행 입장에서만 적용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복합금융상품은 발행자와 관련된다. 이게 이제 중요한 내용입니다. 전환사채는 항상 복합계약이지만 전환사채는 항상 복합계약이지만 항상 복합금융상품인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환사채는 전환권이 우리 이제 자본 성격이 있을 수도 있고 부채 성격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본 성격이면 복합금융 상품이 되지만 자본 성격이 없으면 부채인 겁니다. 그래서 복합금융 상품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 논문은 회계저널 우리가 저 연도 안 썼는데 2019년 거예요. 2019년 제 28권 5호에 발표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인식은 우리가 이제 전환권 자본인 경우는 우리가 자본 전환권 대가를 한 거고 전환권이 부채인 경우는 그 부채를 인식하는 거예요. 부채를 인식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발행 금액이 있고 이제 사채하고 전환권이 있는데 순서가 1번, 전환권 2번, 사채 3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전환권의 공정가치를 먼저 측정한 후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조 전환권의 공정가치를 초과하는 금액을 주 계획 정보 금액을 한다. 그래서 1번을 먼저 하고 전환권의 공정가치를 측정해서 2번, 3번이 플러그인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하는 겁니다.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본으로 할 때는 얘를 먼저 구하고 얘가 플러그인. 근데 부채로 될 때 전환권을 구하고 사채가 플러그인. 이게 다른 겁니다. 전환권은 이제 파생 상품으로 우리가 이제 그 단기선의 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가 되며 주계약은 상각부 원가 측정 금융부채에 해당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우리가 주계약인 금융사채는 스케줄이 있으니까 삼각부 원가 스케줄 따라가면 되는 거고 전환권은 우리가 파생 상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겁니다. 공정가치 측정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있는 거하고 이제 비교해서 장부금액 비교해서 이제 손익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면 전환 가격도 올라가기 때문에 손실이 되는 거고 주가가 하락하면 전환 가격이 내려가기 때문에 이익이 되는 거고 약간 좀 이렇게 상식적으로 좀 안 맞는 게 나옵니다. 이거는 처음에 그 논문에서 나온 처음 발행했을 때 현금 100원, 전환할 때 90, 전환권 90 이런 식으로 된 형태입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우리 전환권 이제 부채인 경우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교과서는 주로 이제 전환권이 자본 케이스인데 전환권이 부채인 경우 보겠고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 하락하는 경우 나눠서 보겠습니다. 주가가 상승하면 아까 이제 우리가 이제 현금 100, 사채 90, 전환권 10이었는데 주가가 상승해서 10으로 측정한 전환권이 이제 우리 결산일에 15가 된 거예요. 15가 되면 전환권이기 때문에 대변이잖아요. 대변하면 늘려주는 겁니다. 늘려주는 거고 차변으로 가서는 이제 성과 손실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주가가 올라가는 건 좋은 일인데 해서로서는 좋은 일인데 부채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당기손익이 떨어지고 나쁜 거죠. 이게 재무제표 상으로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여러분이 중요한 거는
이게 현금으로하고는 관계 없는 거예요. 현금이 하나도 안 나타나잖아요. 이게 평가 개념이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게 또 이게 크면 거래 또 공시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그냥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전환권 가치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전환권 가치가 떨어지고 평가이익이 늘어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 하락하면 회사로서는 뭐 좋은 일은 아닌데 오히려 재무상조상에는 이익이 늘어나는 이런 좀 직관적으로 맞지 않는 그런 식으로 이제 해결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환사채 전환 한번 보시면 부채인 경우 보겠습니다. 부채인 경우는 우리가 이제 그 전환사채가 없어지고 그다음에 전환권, 그다음에 자본금, 주식 발행 추가금. 보시면 얘가 늘면 얘가 느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전환권이 느는 경우가 전환권이 증가되면 손실이 늘고 또 나중에는 또 얘가 주발초로 또 느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일단은 전환하기 전에는 자본금이 감소했다가 전환하면서 자본금 늘고, 그러니까 전환사채라는 개념, 전환사채 그 사채랑 또 성격 비슷한 거죠. 그래서 일자로 우리가 이제 그 처음 중간은 약간 나빠 보이지만 결국에는 똑같다.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똑같은데 뭐가 다르냐, 우리가 희석화가 있는 거예요. 희석화가. 그래서 기존 주주들한테는 희석화가 났기 때문에 아주 좋은 건 아니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만기 상환되면 우리가 이제 그 전환을 하지 않으니까 자본금이 생기는 게 아니라 전환권만큼 우리가 또 이익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중에는 손실 생겼다가 얘는 그 단기 손익으로 가는 거고 잉여로 가는 거고, 전환되면 주가처로 가는 거고, 그러니까 자본 계정이 다른 거고 실제로 자본이 다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나빠졌다가 좋아졌다 이런 겁니다.